차트 나우 차트를 보는 기자회견. 네, 앞서서도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빅3 테마주들,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겠다고 지금 예고가 나갔는데요. 빨리 좀 얘기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전문가님, 마저 이 안철수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인맥주하고 정책 관련주 워낙에 다 묶여 있으니까요. 나눠서 보자고 하셨는데요. 오늘 초반에 좀 강하게 오르다가 급격하게 좀 반락을 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관련 인맥주들이요. 지금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 다음에 좀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좀 당황하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응하겠다라는 것은 기자회견 시에 안철수 원장이 출마를 할 것을 100% 확신했을 때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100% 확신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출마 시에는 말 그대로 그냥 단기 악재로 그냥 좀 하락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의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도 사실은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내일까지는 그래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그런 구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좋은 가격을 찾아가지고는 일단 기자회견 전에는 매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인맥주들의 흐름을 그동안 좀 제가 짚어드렸는데 예를 들자면은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써니전자가 대장주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을 때, 제가 써니전자가 움직이지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써니전자를, 팔기 위해서, 지금 이게 80억의 시총에서 2천억까지, 시총 규모 2천억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을, 팔기 위해서는 2등주, 2등주 이런 후발주들, 가벼운 종목들, 비교적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고, 그런 종목들이 다물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리면서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충격 없이 그렇게 내려가고 기술적인 어떤 매수 구간까지도 주면서 이렇게 내려갔었던 이런 흐름인데, 역시 예상대로 주가가 못 가고 이렇게 좀 밀려 내려왔거든요. 물론 내일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걸 호재로 단기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또 재료 노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렇게 연장된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역시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써니전자 대장주를 매도하기 위해서 끌어올렸어야 됐던 이런 다물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2등주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하한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악재가 좀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안철수 관련주 인맥주로는 거의 2등주의 흐름을 좀 보였었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오픈베이스, 그동안 이제 3등주 격이었던 이런 종목들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이런 종목들이 또 안철수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 내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기대감을 가지고 또 지금 이들 안철수 인맥주들에 좀 모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출마 선언 여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낭패를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이제 강조해 가지고 이들 종목들에 대한 좀 조심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안나베 주가도 장중에 4% 넘게 오르다가 하락 전환하면서 13만 원 선 밑으로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드디어 이제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워낙에 좀 설설설이 많았습니다. 워낙에 좀 등락이 심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기자회견 이전에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좀 차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또 짚어볼게요. 문재인 테마주들, 의외의 선물도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주셨거든요. 문재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이제 같이 하락을 해 있죠. 어느 정도 지금
하락해 있고 그중에서 일부 종목들만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문재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봐야겠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 출마 선언을 한다. 라고 하면은 문재인 관련주들은 단기 하락 출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역시 재료가 남아있다라는 점이 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앞전에서 지난주에 문재인 후보 관련주들을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다음 주에 이제 봐야 될 테마들 말씀을 드릴 때 그 주말에 있는 그런 경선, 민주당의 그 경선 결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 재료 노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재료 노출의 성격으로 단기 고점 만들고 밀려준다라고 하면 역시 공략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안철수 원장과의 만약 출마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연대 기대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관련 종목보다는 문재인 관련주들이 지금 구간대에서는 공략하기에 좀 더 좋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서희건설이라든지 조강페인트라든지 이들 종목들이 대장주군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기술적인 흐름, 보시면서 접근하시되, 안철수 원장의, 불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떤 형태든 그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1대1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하락이 빠르게 다시 한번 복귀가 되는 이런 흐름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 하나 중에가 바로 연대죠. 지금 안철수 테마와 문재인 후보가 지금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3자 구도 형태를 띠는 게 이 박근혜 테마주 움직임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박근혜 관련주를 들고 계신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안철수 원장이 이제 그 출마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기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장중에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게 단기 급락의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일단 3시라는 관점에서는 장이 끝나고 나서 출마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언론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후보 쪽에서의 손익계산이 얼추 그날 저녁 때쯤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 측면이 되겠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인 연대 가능성을 강하게 좀 내비칠 경우에는 출마 선언 시부터 강하게 내비칠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 박근혜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 출발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한동안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그 별다른 언급 없이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3자 구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박근혜 관련주들이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관련주들은 조금 길게 보면은 한동안 앞으로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출마를 하고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유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구간대에서는 수익을 일부 챙겨가는 그런 전략이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준의 나우였습니다.